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어제 이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좀 논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정에 증인으로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증인석에 섰는데요. 여기서 모든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만 하고 모든 증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일단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나 혹은 가족이 본인의 진술로 인해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족을 건데. 불리하게 할 수 있는 진술은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조 전 장관이 만약에 이 진술을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를 이제 조 전 장관도 충분히 고려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편견이,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면 당연히 많이 말하고 싶을 텐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유죄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 거냐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사전에 차단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고요. 본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지금 이 법정의 피고인이고 그리고 자신과 딸의 이름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태도에 검찰이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받을 때에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에서 지금 이렇게 진실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좀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장이 증인은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자리로 지금 쓴 거지 본인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요. 결국에 검찰이 약 5시간 동안 계속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질문을 건네고 뭐 새로 나온 증거들 그리고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끝까지 148조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 동안 무려 300여 번에 걸쳐서 형사법 148조를 따르겠다 이 말만 반복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평소에 자신이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적극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 거부를 했는데 뭐 그 이유가 제일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기소된 사실에 관한 증언 그리고 가족 간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묻지만 질문 내용이 그동안에 계속됐던 검찰의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을 거부하게 됐고 이 조 전 장관 같은 이런 사건이 바로 그런 그 증언 거부권 행사의 취지에 가장 맞는 그런 사건의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교수 측의 변호인 얘기를 좀 들어봤고 김태일 기자. 그런데 한 번 크게 한숨 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검찰이 딸 관련 질문을 했을 텐데요. 지금 그 조 전 장관 딸이 계속해서 이제 공익입법센터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뭐 안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이 딸이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왜 본인은 딸을 봤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이제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어서 또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따르겠다 이런 대답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분리해서 진술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가족과 혹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진술을 거부한 것인지 뭐 누리꾼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법정에 간다면 가족 문제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역시 조국 교수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 조국 교수는 형사법 전문가인데 본인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을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거고 두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러면 증언하면
가족의 증언이라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겁니까? 어차피 저는 조 교수가 말을 했다고 해도 진술을 했다고 해도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참 가족이 얽혀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제 기자들이요 이 말을 세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정확히 303번을 했다고 그럽니다. 기자들은 또 그걸 왜 세고 있습니까? 뭐 일단 기사를 써야 되니까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뭐 제 입장이라도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청문회 나갈 때는 뭐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재판 가서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인이 다 말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정작 재판 가서는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